예, 우리 물가 상승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 7월에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가 7.3% 올랐습니다. 4월에 3.7%로 떨어졌고요. 아마 기저효과도 있습니다만은 하반기에는 2% 후반에 접어들 것 같습니다. 예, 근원 물가는 좀 떨어지는 속도가 좀 둔화될 텐데요. 또 연말 가면은 역시 근원 소비자 물가도 3% 안팎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물가가 낮아지면 금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물론 그 시장 금리는 미리서 많이 떨어졌다가 조금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물가 상승이 낮아지기 때문에 하반기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 금리 더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의 기준금리죠. 이미 금리 인상 사이클 기준금리 0.5에서 3.5%까지 올린 것으로 이번 인상 사이클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4분기에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우리 GDP 성장률 보면 한 1% 안팎이고요. 4분기 소비자 물가 2% 중반 이 정도로 떨어진다면 적정금리 수준이 2% 중후반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4분기에는 기준금리마저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빠르면은 4분기 약간의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수출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중국으로 수출이 큰 폭 감소했고요. 중국이 올해 6% 안팎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 중국으로 4분기에는 수출이 약간의 증가세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입이 많이 증가해서 우리가 무역수지 적자가 났는데요. 원자재 가격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120달러를 넘었던 국제 유가가 배럴당 최근에는 70, 80달러에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수입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비, 투자, 내수가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면서 올 4분기부터는 약간의 흑자로 전환될 수 있고요. 물론 계절성이 있어가지고 또 내년 1분기는 적자일 텐데 저는 내년 2분기로는 적자 폭이 많이 축소되든지 아니면 흑자로 돌아서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무역수지보다 경상수지가 더 중요한데요. 우리가 98년부터 경상수지 흑자가 작년까지 1조 300억 달러 정도 났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해외 주식 채권 투자했기 때문에요. 연간 배당 이자 소득이 200억 달러 이상 들어옵니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아마 경상수지는 5월부터 구조적으로 흑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원달러 환율이 올 2월에 1220원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최근에 133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3분기까지는 1300원에서 1350원, 이 정도 안팎에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특히 4분기 가가지고는요, 우리나라가 무역수지가 약간의 흑자로 돌아서고, 최근에 중국 위안화가 약세였습니다만 달러같이 하락하면서 위안화 강세로 가면서요, 환율이 1300원 밑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요, 연말 환율이 1240원 정도로 돼 있는데요. 저도 연말에는 1250원 안팎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6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고요. 작년 3월 이후로 올리다가 처음으로 동결이라는 것이죠. 저는 하반기 이미 금리 인상 사이클은 6월 금리 동결로서 끝난 거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그 이후에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겠습니다만은 저는 4분기에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3분기부터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침체에 빠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지고요. 소비가 줄어들면은 미국 물가 상승률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적정금리를 추정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은 소위 테일러 준칙으로 제가 4분기 적정 수준을 추정해 보면요. 한 3% 중후반 정도로 나옵니다. 그거는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한 2% 밑으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근원 소비자 물가가 3% 이하로 떨어질 거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는
아마 6월에 그 동결하면서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고요. 빠르면 4분기 인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과 시장 금리가 먼저 반영할 텐데요.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작년 10월에 4.2%에서 최근에 3.3% 안팎까지 떨어졌다고 또 3.5%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3분기 후반부터 시장 금리가 3%대 초반, 그리고 내년에는 2%대로 떨어지리라 보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금리 하락이 기준금리 인하를 미리서 반영해 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만약 4분기 금리를 인하한다면 두 가지 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물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 물가 상승률 많이 낮아질 것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작용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3분기부터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 GDP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소비가 줄어들 수 있는 이유를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미국의 가계 저축률이 많이 낮아졌죠. 작년에 연평균 3.7%였습니다. 2007년 금융위기 직전에 3.4%였는데 그 이후로 가장 낮습니다. 미국 가계가 그만큼 돈을 많이 써버렸다는 거고요.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그보다 덜 올랐어요. 그래서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작년 3월부터 금리를 인상했으면 시차 효과가 1년 정도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주가가 작년 하반기 떨어졌고 최근에 조정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그 집값마저 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부의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3분기부터는 미국 소비가 감소하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수요가 위축되니까 물가 상승률도 연준이 예측한 것보다 조금 더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4분기 금리를 인하한다면은 경기 침체, 물가 상승률 두 가지를 반영할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올해 주가 전망하면서 4, 5월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6월, 8월에는 좀 리스크 관리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거는 미국 쪽에서 실물 충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 GDP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감소하면은 기업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업 매출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이익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소비가 줄어들면은 기업이익 전망치를 많이 낮출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금리는 낮아지지만은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기업이익 증가율이 아닙니까? 금리 하락보다도 기업이익 증가율 하락 속도가 더 빠르면은 아마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주가가 얼마까지 떨어질 것인가 이건 짐작하기 힘든데요. 현재 제가 명목 GDP나 일평균 명목 GDP나 고용, 소비, 그 다음에 M2 유동성 이런 거로 평가하면은 미국 주가가 10% 안팎 가대평가됐거든요. 그 가대평가가 해소되는 국면이 아마 6월에서 8월 사이에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주가는 저평가됐기 때문에 미국 주가 10% 떨어진다고 그래도요. 그렇게 안 떨어질 겁니다. 많이 떨어봤자 5% 안팎일 텐데요. 그런데 우리 주가하고 미국 주가하고 방향은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8월에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멀리 내다보면은 그게 주식을 또 한 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참 똑똑합니다. 물론 때때로는 거품, 역거품을 만들기도 하지만은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주가는 똑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방이 코스피 업종별 그 상승률을 보면요. 코스피 전체 상승률보다 높은 게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예요. 이런 것들은 다 경기 관련주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이런 업종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행지수가 조만간 저점을 치고 머지않아 경기가 주식시장이 기대한 것처럼 회복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앞으로 몇 달 동안 조정이 온다면은 다시 이런 경기 관련주를 싸게 살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주가가 다시 오르고 경기도 수출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회복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경기 회복을 점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올해 그 주가 경기 전망하면서 아마 그 3월이 선행지수가 저점이 아닐까 이런 거 전망을 전제로 했었습니다만은 5위 선행지수가 최근에 4월기에 발표됐습니다만은 2011년 5월을 정점으로 올 3월까지 계속 떨어졌어요. 그런데 4월에 약간 반등했습니다. 물론 추세적인 상승이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조만간 발표될 통계청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봐야 될 텐데요. 이 선행지수가 개선된다는 것은 시차의 문제지 머지않아 경기가 서서히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 4분기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저는 경제성장률이 서서히 올라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 현재 굉장히 어렵죠. 삼성전자 주가 1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보니까 작년 동기보다 98%나 감소했습니다. 아마 2분기 실적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 2분기가 저점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 주가가 상당히 똑똑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 전에 52,000원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최근에 65,000원이 넘었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이익이 증가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이익이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주가하고 우리나라 선행지수 순환변동치하고 비교해 보니까요. 삼성전자 주가가 약간 선행합니다. 고점 저점에서 약간 선행하는데요.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가 오른 것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오른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오른다는 것은 머지않아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거죠. 경기가 회복되면 반도체 경기도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1, 2분기를 저점으로 반도체 경기가 하반기 들어와서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난 조짐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6, 8월 무렵에 정확한 월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다만은 미국 소비가 감소하면서 미국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기업 매출 이익 떨어지면서 주가에 한번 충격이 올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전망대로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 주가도 조정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선행지수가 3월이 저점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경기가 시차를 두고 회복될 거라는 거죠. 이런 거를 미리서 반영하고 최근에 코스피보다 경기 관련 업종,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선행지수 증가세로 돌아서는 걸 보면서 조정이 왔을 때 역시 이런 거 경기 관련주 비중을 상대적으로 더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채권 투자 많이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0년 국채성이 4.6에서 3.2%까지 단기에 지금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여기서 몇 개월 보면은 여기서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 2년 좀 멀리 3, 4년을 본다면요. 저는 10년 국제 수익률이 2%에서 1% 진입하는 과정이 전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 성장률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잠재 성장을 제가 추정해 보니까 지금 2%대에서 1% 후반으로 진입하는 과정이고요.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가계 기업 부채가 많으니까 과거처럼 은행에서 돈 그렇게 많이 빌렸을 수가 없어요. 대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 그돈 가지고 은행이 채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저는 채권 수익률 계속 하락한다. 그래서 좀 멀리 내다보시면은 지금 채권 사셔가지고 1, 2년 기다리시는 게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계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작년 말 기준으로 2.5%인데요. 저는 이게 조금 낮은 수준이 아닌가. 최소한 5% 정도는 채권 투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거래하는 거 증권사 보면요. 매일 오늘은 어떤 채권 팝니다. 이런 거 창의가 뜨거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채권을 직접 투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채권형 펀드 가입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채권 ETF가 있거든요. 이거는 소액으로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이런 것들이 거래가 별로 안 돼요.
아마 큰돈 가신 분들은 뭐 거래가 잘 안 되니까 채권 ETF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하시고요. 그런 분들은 증권회사 가가지고 직접 투자하시는 게 좋은데, 뭐 소액 투자하시는 분은 저는 그 채권 ETF를 충분히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거시경제변수로 코스피 적정 수준을 평가하는데요. 명목 GDP, M2 강의 통화,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입니다. 이런 것들이 2021년 무렵에는 거의 뭐 20, 30%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제가 주식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경제 변수에 비해서 지금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코스피 시간이 가면 제자리에 간다는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주식시장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로버트 실 에일대 교수가 금융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금융으로 모든 국민이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시기에 조금 더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 더 열심히 하시면서 부를 늘려가는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